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남자는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냥 다른 남자로 갈아야 한다. 근데요, 그 말 100% 맞는 건 아닙니다. 가끔은요, 업데이트만 잘해도 잘 돌아가는 남자들이 있어요. 지금 옆에 있는 그 남자 고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싶죠? 하지만 잘 들으세요. 남자는요, 사랑으로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남자를 바꾸려면 기술과 전략으로 바꾸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선 그 남자를 진짜 바꾸고 싶다면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반드시 써야 하는 기술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도저히 말 안 통하던 남자가 어떻게 조금은 사람 구실하게 바뀔 수 있는지 실제 심리와 행동 패턴을 바탕으로 알려드릴게요. 고치다 망하느냐, 살짝 만졌는데 진짜 괜찮아지느냐, 오늘 이 영상으로 그 차이를 알아가세요. 단, 고치려다 망하는 케이스도 있으니까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바로 가 보시죠. 남자는 인식 전환부터 시켜야 바뀝니다. 깨달음 없이 변화는 없어요. 사람은 자기 행동이 문제라는 인식이 없으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남자는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생물이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방어 기제가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략을 세워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먼저 피해를 호소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감정을 묘사한 다음 상대 책임을 인식하게끔 유도하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오빠가 늦잠 자고 약속 안 지키는 게 난 그냥 실수라고 생각했어. 근데 이게 반복되니까 나도 점점 오빠한테 감정이 무뎌지고 기대가 사라지더라. 나보다 오빠를 더 챙겨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나도 점점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요. 여기서 핵심은 감정을 말하고 판단은 맡기는 겁니다. 고백님, 조금 더 알려주세요. 인식 전환을 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감정적인 거절입니다. 남자는 생각보다 논리적인 설명보다는 감정적 충격에서 더 강한 인식을 합니다. 특히 평소에 받아주던 여자가 단호하게 선을 긋는 순간 자기 행동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행동, 결과, 감정적 반응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야 머리와 가슴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감정적 거절입니다. 예를 들어 말로 고치려다 실패한 경우는 오빠 제발 좀 일찍 연락해줘. 맨날 이렇게 늦게 연락하면 나 너무 불안하단 말이야. 남자들은요. 또 시작이네. 귀찮아 죽겠다. 진짜 또 지 X하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무시당하는 느낌 받을 바엔 혼자인 게 낫다고 생각해. 이렇게 말하고 이 말 이후 바로 거리두기 행동을 취하거나 연락 텀을 두고 만남을 취소해버리면 남자들은 그제서야 이 여자 내가 진짜 이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행동을 다시 돌아보고 인식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본인 행동을 변화하려고 시작하죠. 기억하세요. 말로 남자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느끼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느끼게 하려면 거리두기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건 단순한 밀당이 아닙니다. 정서적 자율권을 갖고 있는 여자에게만 남자는 긴장과 인식을 시작해요. 고칠 수 있는 영역과 못 고치는 영역을 구분하는 겁니다. 사실 인간의 핵심 성향은 유아기 경험과 가치관에서 비롯됩니다. 고칠 수 있는 건 표현 방식이나 시간 개념, 배려 능력 정도고요. 정말 고치기 힘든 건 공감 능력이나 책임 회피형 사고, 무기력한 자기 정체감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고치고 싶다면 우선 변화 가능성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거나 생각해 보세요. 그 남자가 스스로 미안해 하거나 반성한 적 있는지, 그 남자가 말보다는 태도를 바꾸려고 시도했는지, 그 남자가 나의 감정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여준 적이 있는지를요. 예를 들어 A란 남자는 그냥 좀 이해해주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B란 남자는 미안, 내가 생각이 짧았어, 다시는 안 그럴게 이렇게 말한다면 A형은 고치려들면 싸움만 늘고 B형은 고쳐지면 꽤 괜찮아지는 타입입니다. 고백님 조금 더 알려주세요. 저한테는 이 방법이 은근 어려워요. 과거 연애 패턴을 통해 그 남자의 고칠 수 없는 영역을 예측하세요. 남자들 변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연애에서 반복되는 패턴은 거의 그대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건 습관이자 그 남자의 무의식적인 생존 방식이기 때문이거든요. 다시 말해 예전 연애에서 도망쳤던 사람은 이번에도 결국 똑같이 도망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그 남자의 과거 연애 이야기 속에서 회피했거나 책임을 전가했거나 또는 책임을 회피한 경우가 있었는지 파악하세요. 전 여친이 전부 문제였다고 말했다면 자기 객관화가 불가능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싸울 때 그때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만 반복한다. 매번 상황 탓만 하는 루틴을 가진 남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별 후에 그때 내가 좀 철이 없었지 이런 말을 했다. 행동은 같은데 말만 변하는 케이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전 여친이 너무 집착했어. 난 그냥 혼자 있고 싶었던 건데 자꾸 싸움을 걸더라고. 이런 식이면 다음 연애에서도 자기 감정 피하고 상대 탓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땐 내가 회피하는 게 문제인 걸 알았는데 피하는 게 편해서 계속 그랬던 것 같아. 이런 말은 고칠 수 있는 영역에 가깝습니다. 명심하세요. 과거 연애에서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책임졌는지를 보면 미래의 당신한테도 똑같이 할지 말지 보입니다. 이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해야 보이는 디테일이지만 이걸 간파하면 고쳐 쓸 수 있는 남자인지 아예 접어야 할 사람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요. 바꾸려 들지 말고 선택하게 만드세요. 남자는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바꾸려는 시도는 지배로 느껴지고 잘못하면 반항심을 자극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너가 선택해, 이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 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마음이 다치는 편이야.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요. 감정은 전달하되 선택권은 넘기는 거죠. 고백님 조금 더 알려주세요. 상대적 비교 프레임을 활용하는 겁니다. 남자한테는 자존심 자극이 그 무엇보다 최고의 동기부여입니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경쟁 본능과 비교 의식에 민감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서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끼는 순간 자기 위치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행동을 바꾸려 들어요. 하지만 이건 노골적으로 하면 질투 유발이 되어서 역효과는 있습니다. 은근히 교묘하게 그 남자가 느끼게 만드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선택하게 하되 비교는 은근하게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 나한테 맞춰라가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었어. 그게 나한텐 기본이었지 식의 간접 프레임을 활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 예전에 만났던 사람은 일할 땐 연락 잘 안 했는데 대신 끝나고 나서 꼭 짧게라도 톡은 해줬거든. 그게 오히려 난 좋더라고. 이렇게요. 이 말 한마디에 남자들은 나보다 더 좋은 케이스가 있었네. 좀 자존심 상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말을 좀 들어야 남자들은 자기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보다 나아져야겠다는 동기가 생깁니다. 여기서 핵심은 변해야 한다고 말하지 말고 더 나은 기준이 존재한다는 걸 느끼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존심이 남자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기억하세요. 이 방법은 직접적으로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남자가 내가 선택해서 바뀐 거야 라고 느끼게 만들기 때문에 남녀 관계 내 권력 균형도 자연스럽게 잡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남자의 습관은 환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상황의 노예입니다. 행동은요, 의지보다 환경의 영향이 훨씬 커요. 게임만 하던 남자가 바뀌지 않는 이유, 게임하기 좋은 환경을 유지시켜 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행동 설계를 리셋하거나 게임 끄는 시간을 정하거나 데이트 일정에 리드 역할을 부여하거나 칭찬 포인트는 행동 결과에 집중하세요. 예를 들어 오늘 오빠가
알아서 예약하고 데려가줘서 완전 기분 좋았어. 이렇게 오빠가 리드해주는 거 너무 멋있다 라고요. 여기서 핵심은 잘한 행동은 바로 칭찬하고 못한 행동은 말보다는 환경 설정을 바꾸는 겁니다. 고백님,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세요.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상 구조를 바꾸세요. 익숙한 보상이 그 남자를 망칩니다. 인간은 본래 습관을 유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행동을 할 때 작은 쾌감이든 관심이든 보상이 항상 따라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보상을 제거하고 바람직한 행동에만 강한 긍정을 강화해 주세요. 예를 들어 오빠가 약속 시간 매번 어기고 와도 항상 기다려주고 짜증만 내거나 잔소리만 한다? 이건 오히려 늦어도 결국 받아주네 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겁니다. 하지만 오빠 다음부터 10분 넘으면 나 먼저 갈게. 기다리는 시간에 난 내 시간을 소중하게 쓰는 편이야 라고 말하고 실제로 한번 그냥 가버리면 남자들은 다음엔 진짜 시간 맞춰야겠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뜨끔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잔소리는 보상이지만 무반응하거나 과감한 질책성 행동은 그 남자에게 경고가 됩니다. 이건 환경 조절의 연장선이지만 더 정밀한 개념입니다. 그 행동을 반복할 이유를 뿌리부터 없애는 방법이거든요. 기대치를 현실화해야 내가 안 다칩니다. 사실 내가 이 남자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는 대부분 환상에서 비롯됩니다. 사람은 쉽게 안 바뀌고 변하더라도 아주 천천히 바뀌어요. 그래서 먼저 기준선 설정하고 그에 따른 감정 소비를 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10점짜리 변화 말고 5점만 변화해도 박수 쳐줄 줄 알아야 감정 소모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오빠가 오늘은 딱 5분 늦었네. 30분에서 5분으로 줄인 거 발전이다. 그지? 크크. 이런 식으로 100% 만족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만족감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기대치를 낮추는 게 아니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겁니다. 고백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희망 예산을 정하는 겁니다. 이건 감정 낭비를 줄이는 심리적 한도 설정법인데요. 사실 기대란 곧 투자고 그 투자가 회수되지 않으면 실망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많은 여성분들은 사랑을 할 때 올인하는 습관이 있어서 100을 기대했다가 30이 돌아오면 나를 덜 사랑하나 라며 무너져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애초에 내가 이 사람에게 어느 정도까지 기대해도 괜찮을까를 스스로 정해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기대의 상한선을 미리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은 표현력이 부족하니 이벤트나 깜짝 선물은 기대하지 않기로 하자. 시간 개념이 약하니까 10분은 자동 지연된다고 생각하자. 칭찬은 못 받아도 안정감은 준다. 감정적 만족 대신 현실적 신뢰를 기대하자.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이건 무조건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 기대치를 전략적으로 줄여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예상치 못한 감정 소모가 현저히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작은 행동에도 감동하게 되고요. 결국 남녀 관계의 만족도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기억하세요. 기대치를 낮추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보호할 수 있는 선까지 희망의 한도를 설정하세요. 이건 특히 자기애가 높은 여자일수록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많이 주고 많이 기대하고 결국 많이 다치는 구조를 끊으려면 희망 예산 설정은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바뀌어야 남자도 바뀝니다. 사람은 상대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자신의 행동 수위를 조절합니다. 특히 남자는 한번 허용된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경향이 커요. 즉, 내가 변하지 않으면 상대는 원래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의 태도, 말투, 감정 표현의 스타일을 명확히 재정비하세요. 그리고 감정을 쌓아두지 않고 바로 피드백 하시고요. 괜찮아 대신 그건 나한테 중요한 문제야 라고 표현하세요. 그리고 감정 폭발이 아니라 기준 제시형 말투로 반드시 대응하십시오. 예를 들어 오빠가 연락 늦는 거 한두 번은 이해했었어. 근데 난 소중한 사람에겐 늘 먼저 확인하려는 편이야.
오빠도 그런 기준을 가진 사람이면 좋겠어.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남자는 이 여자는 대충 넘어가지 않네 라는 인식으로 태도를 달리하게 됩니다. 명심하세요. 남자는 내가 허용한 만큼만 행동하고 내가 진짜 기준을 세울 때 진짜 반응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남자는요, 안 바뀌는 게 아니라 바꿔도 되는 사람만 바뀝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항상 여러분 자신이에요. 내가 나를 존중해야, 내가 내 기준을 지켜야, 내가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아야 상대도 나를 잃을까봐 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바꿀까 보다 내가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정하세요. 바꾸느라 내 멘탈이 망가지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노동입니다. 지금부터는 내 감정이 중심인 연애, 내 인생이 망가지지 않는 남녀 관계, 그 기준으로 남자를 볼 시간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